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순이고 올해 78살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해에서 시작해서 가장 놀라운 진실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그날은 밸런타인데이였어요. 오후 3시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주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지훈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나 붙었어. 뭐가? 서울대. 나 서울대 경영학과 붙었어. 지훈이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합격 통지서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경영학과 마이너스 김지훈. 지훈아. 정말? 응. 진짜야 할머니.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지훈이가 서울대를.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준수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공부에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서울대라니.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맨날 공부하라고 용돈도 주시고 밥도 챙겨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엄마, 지훈이 서울대에 붙었다며요? 그래, 우리 지훈이 대단하지? 며느리 미영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등록금이 문제예요. 등록금? 얼마인데? 한 학기에 300만 원이래요. 1년이면 600만 원이고 4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저는 놀랐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이 몇만 원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저희가 절반은 마련했는데 나머지 1,200만 원이 부족해요. 아들 준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지금 사업이 안 좋아서 대출도 받기 힘들고 준수한테 빌리든지 해. 며느리가 제 눈치를 봤어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께서 저는 알았습니다. 나한테 돈 달라는 거구나. 미영아, 얼마면 돼? 어머님, 1,200만 원만 있으면 지훈이가 4년 동안 학교 다닐 수 있어요. 1,200만 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통장에는 1,4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돌아가신 후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국민연금 47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아니야. 내가 줄게. 엄마. 준수야, 우리 지훈이 서울대인데. 할머니가 도와줘야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졸업하면 꼭 갚을게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음 날,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동네 신한은행 지점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1,200만 원 인출하려고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어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예금주 김정순. 잔액 1,452만 3,847원. 어머님, 1,200만 원 맞으시죠? 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손주 대학 등록금이요. 아, 네. 좋은 일에 쓰시는군요. 직원은 돈을 세어 봉투에 넣어줬어요. 여기 있습니다. 1,200만 원. 고맙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어요.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지훈이를 위한 거니까.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잔액 252만 3,847원. 250만 원 남짓. 30년치 저축이 한순간에 반토막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날 오후 지훈이가 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지훈아, 이거.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훈이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할머니, 이게 다예요? 응. 할머니가 가진 거 다 준 거야. 할머니, 1,200만 원이나.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갚을게요. 지훈아, 돈은 됐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할머니한테 갚는 거야. 네, 할머니. 꼭 장학금도 받고 나중에 좋은 회사 들어가서 할머니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어요. 2019년 3월, 지훈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제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지훈아. 밥은 잘 먹고?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지훈아, 공부 힘들지? 아니요, 할머니. 재미있어요. 저는 지훈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훈이를 자주 보지 못했어요. 한 학기에 한 번, 두 번? 할머니, 과제가 많아서. 할머니, 시험 기간이라. 할머니, 동아리 활동이 바빠서. 지훈이는 항상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대학생이니까 바쁘지. 2023년 2월, 지훈이가 드디어 졸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훈이가 이번에 졸업해요. 정말? 벌써 4년이나 됐네. 네,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무사히 졸업하게 됐어요. 미영아, 졸업식 언제야? 2월 23일이요. 그래, 할머니도 가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왜? 어머님, 죄송한데요. 졸업식이 인원 제한이 있대요. 인원 제한? 네, 코로나 이후로 가족 2명만 참석할 수 있대요. 그럼, 어머님, 저희 둘만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 그래. 어머님, 대신 졸업식 끝나고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졸업식에 못 가는구나. 1,200만 원을 줬는데 졸업식은 못 보는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졸업식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오후 3시쯤 며느리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카카오톡 마이너스 며느리 미영. 사진 5장. 1번 학사모 쓴 지훈이. 2번 아들 내외와 지훈이 3명이 찍은 가족사진. 3번 졸업장 받는 지훈이. 4번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 5번 교정에서 찍은 지훈이 전신 사진.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지훈이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학사모가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나는 없네. 사진 속 어디에도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내가 1,200만 원을 줬는데 한 장도 같이 못 찍었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훈이가 행복하면 됐지.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래, 미영아?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지훈이가 결혼해요. 뭐? 결혼? 네. 어머님,
지훈이가 여자친구 사귄 지 3년 됐대요. 이번에 청혼했대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손주가 결혼한다니. 어머님, 11월 30일 토요일이에요. 잠실 호텔에서요. 그래, 할머니가 꼭 가야지. 네, 어머님. 청첩장 곧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기뻤어요. 손주 결혼식. 꼭 가야지. 일주일 후 10월 22일.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띵동. 택배요. 저는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보내는 사람 김지훈. 지훈이가 보낸 거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예쁜 청첩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봉투. 꺼내서 펼쳤어요.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들. 김지훈 박소희. 2023년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잠실 그랜드 호텔 3층 그랜드 볼룸. 예뻤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자세히 봤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랑 측. 아버지 김준수, 어머니 이미영, 조부 김철수망, 조모 마이너스. 심장이 멈췄습니다. 다시 봤어요. 분명했습니다. 조부 김철수망, 조모 마이너스. 조모 칸이 빈 칸이었어요. 대시 마이너스만 그어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청첩장을 다시 펼쳐서 확인했어요. 신부 측. 아버지 박준영, 어머니 최은희, 조부 박동민망, 조모 마이너스. 신부 쪽도 조모 칸이 빈 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내 이름이 없지? 김정순. 내 이름은 왜 안 쓴 거야?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저는 청첩장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훈아. 왜?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여보세요, 어머님? 미영아, 청첩장 받았는데. 네, 어머님. 예쁘죠? 지훈이가 직접 디자인했대요. 미영아. 근데. 네, 어머님? 미영아. 내 이름이 없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어머님. 왜 없어? 조목한에 왜 내 이름이 없어? 어머님. 그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님 신부 쪽에서 조부모님이 안 계시래요.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신랑 쪽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뭐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신부 집 체면도 있고 지훈이 결혼이 중요하니까. 미영아, 나는 살아있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신부 쪽에서 민감하게 생각하신대요. 자기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신랑 쪽만 조부모가 있으면. 미영아, 그럼 나는 죽은 사람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훈이 인생의 중요한 날인데. 미영아, 나는 1200만 원 줬잖아. 지훈이 대학 보낸 게 나야.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 어머님, 이제 지훈이도 어른이에요. 옛날에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미영아. 어머님, 저 바빠서 끊을게요. 결혼식 때 봬요.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청첩장을 다시 봤어요. 조부 김철수망, 조모 마이너스. 빈칸. 대시. 없는 사람.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년 동안 1200만 원을 줬는데 졸업식도 못 갔는데 이제 청첩장에 이름도 없어. 나는 뭐지?
새벽 3시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지훈이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20년 된 한복이었지만요. 택시를 타고 잠실 그랜드 호텔로 갔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도착했어요.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랜드 볼룸 마이너스 김지훈 박소의 결혼식.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입구에서 며느리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아.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님, 저기 가족 대기실이. 가족석은 어디야? 어머님, 그게.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가족석이 꽉 찼어요. 뭐? 어머님, 신부 쪽 가족들이 많아서. 자리 배치가. 미영아, 나는 어디 앉아? 어머님, 일반석 뒤쪽에 자리 있어요. 거기 앉으세요. 일반석?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안내를 받아 뒤쪽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하객들 사이의 의자. 5열 맨 끝자리였어요. 앞쪽을 봤습니다. 1열에는 신랑 신부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 준수, 며느리 미영. 그들 옆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가 내 자리였을 텐데. 오후 2시.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지훈이와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멋있었어요. 신부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줄의 말씀, 성혼 선언, 축가, 그리고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측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랑의 아버님, 김준수님, 아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신랑의 어머님, 이미영님, 며느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었어요.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소리쳤어요. 양가 부모님들과 신랑 신부가 섰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신랑 쪽 할머니는 안 계세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아, 조부모님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나는 돌아간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으흑, 으흑. 나는 죽은 사람이야. 1200만 원 준 할머니는 이제 죽은 거야. 한참을 울고 식장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뭐지? 1200만 원. 내 평생 돈이었는데 졸업식도 못 가고 결혼식에선 죽은 사람 취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다음 날 12월 1일 금요일,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30년 전에 남긴 물건들이 있는 서랍이었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시계, 안경, 만년필 사진들. 서랍 맨 밑에 두꺼운 파일이 있었어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애치. 파일을 꺼냈어요. 표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김정순 명의 마이너스 중요 서류. 남편의 필체였어요. 이게 뭐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정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오. 정순아, 미안하오. 내가 당신에게 숨긴 것이 하나 있어.
1989년 내가 사업으로 돈을 벌었을 때 경기도 용인에 땅을 샀소. 3,000평? 당시 평당 30만 원, 총 9억 원이었소. 정순아, 왜 숨겼냐고? 준수 때문이요. 우리 아들은 돈 관리를 못하오. 어려서부터 용돈을 주면 하루 만에 다 써버리고 사업을 해도 번번이 실패했소. 내가 죽은 후 이 땅이 준수한테 알려지면 그 아이는 일주일 만에 다 팔아서 탕진할 것이오. 정순아, 이 땅은 처음부터 당신 명의로 샀소. 40년이 지난 지금 용인은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이오. 그 땅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오. 정순아, 이 땅으로 편하게 사시오. 준수에게는 알리지 마시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철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음 장을 넘겼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읍리 323. 지목이며 면적 9,917이 약 3,000평. 소유자 김정순. 등기일 1989년 5월 15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땅 주인이야? 다음 장에는 최근 서류가 있었어요. 용인시 도시개발사업 공고. 읍 일대 3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사업기간 2023년 2027년. 보상 예정시기 2024년 1월. 재개발. 마지막 장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순아, 혹시 이 서류를 보게 된다면 아마 용인 땅이 재개발될 때일 것이요. 그 땅은 지금쯤 엄청난 가치가 되었을 것이요. 정순아, 그 돈으로 당당하게 사시오. 아무한테도 기죽지 말고. 특히 준수와 며느리한테. 마이너스 철수. 저는 파일을 꼭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 다음 날 12월 2일 토요일. 저는 용인시청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읍 재개발 담당자 연결 부탁드려요.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재개발과입니다. 저기요. 용인시 읍 323번지 땅 주인인데요.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아,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3,000평이네요? 네, 맞아요. 어머님, 이건 대박이신데요? 얼마예요? 평당 보상금이 15억 원입니다. 15억? 네. 3,000평이면 공무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450억 원입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450억? 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보상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50억. 나는 부자였어.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용인에 있는 대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50대 남자 중개사가 맞았습니다. 저기요, 이 땅 좀 봐주세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중개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거, 왜요? 어머님, 이거 재개발 확정된 땅이에요. 네, 알아요. 어머님, 이거 대박이에요. 평당 15억씩 나와요. 그렇다던데요. 3,000평이면 450억이에요. 중개사는 저를 다시 봤어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보상금 받으시면 관리 도와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런데 가족들은 아세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어머님, 비밀로 하시려고요? 네. 일단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밀 보장해 드릴게요. 저는 중개사무소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50억. 나는 부자야. 그런데 손주는, 지훈이는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청첩장의 빈칸, 결혼식에서 들은 말. 조부모님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복수해야 해. 지훈이한테, 며느리한테.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복수하지? 유언장을 써서 한 푼도 안 주면 되겠지. 재단을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 지훈이가 나를 이용한 걸까? 정말 나를 ATM으로만 본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저는 지훈이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지훈이는 결혼한 후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동 빌라 2층. 오후 3시쯤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없나 보네. 돌아서려는데 문득 창문이 보였어요. 거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혹시?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제 사진이 있었어요. 지훈이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 지훈이가 초등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께 갚아야 할 돈 1,200만 원. 뭐? 저는 창문에 더 가까이 갔어요. 벽에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출 상환 계획. 2023년 3월, 2029년 2월 6년. 매달 50만 원씩 총 3,600만 원 원금, 1,200만 원 이자, 2,400만 원. 날짜 금액 비고 2023.035억만 원활료, 2023.045억만 원환료, 2023.055억만 원환료, 2023.065억만 원환료, 2023.075억만 원환료, 2023.085억만 원환료, 2023.095억만 원환료, 2023.105억만 원환료, 2023.115억만 원환료. 지훈이가 갚고 있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 노트가 보였습니다. 열려있는 페이지였어요. 2023년 11월 25일.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난다. 결혼식 때 할머니가 뒤에 앉으신 걸 봤다. 엄마는 가족석이 꽉 찼다고 했지만 사실 빈자리가 있었다. 왜 할머니를 뒤에 앉히신 거지? 청첩장에 할머니 이름을 넣지 않은 것도 엄마 결정이었다. 소외 집안 체면 때문이래. 나는 반대했지만 엄마가 네가 뭘 아냐라고 하셨다.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다. 6년 동안 꼭 다 갚아드리고 그때 진심으로 사과드려야지.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지훈이는 몰랐어. 며느리가 다 한 거였어.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돌아봤습니다.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지훈아. 할머니, 들어오세요. 왜 밖에? 지훈이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훈이도 앉았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벽에 붙은 표를 가리켰어요. 지훈아, 저게 뭐야? 지훈이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지훈아, 넌 나한테 갚고 있었어? 할머니,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아직 다 못 갚았어요. 지훈아, 할머니, 저 매달 50만 원씩 모으고 있어요. 6년이면 이자까지 다 갚을 수 있어요. 지훈아, 그럼 넌? 할머니, 저 할머니 은혜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 다녔잖아요. 저는 울컥했어요. 지훈아, 그럼 졸업식은?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게, 말해봐. 할머니, 사실 졸업식 인원 제한 없었어요. 뭐, 엄마가 할머니 오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할머니 옷이 낡았다고, 창피하다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청첩장도, 할머니, 저는 청첩장에 할머니 이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뺐어요. 미영이가? 네. 소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쪽만 할머니 있으면 이상하다고. 지훈아,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저 결혼식 날 할머니 뒤에 앉으신 거 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훈아, 할머니, 엄마한테 왜 할머니를 뒤에 앉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자리가 없다고. 저는 지훈이를 안아줬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오해했어. 할머니, 죄송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훈아, 그럼 내 엄마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지훈아, 그날 저는 지훈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지훈이는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중간에서 모든 걸 막았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긴 시간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 며느리한테?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김정순 입금 450억 원 통장 잔액 45억 2천만 원 450억이 들어왔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 쓰려고요. 네, 자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450억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상당한 금액이시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주 김지훈에게 100억. 네. 며느리 이미영에게는 0원. 네. 아들 김준수에게 50억. 네. 나머지 300억으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재단이신가요? 가난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재단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졸업식에 보호자가 없으면 재단에서 누군가를 보내줍니다. 아, 그리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결혼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뜻이십니다. 한 달 후 2월 말 저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다들 모여봐. 아들, 며느리, 손주 지훈과 며느리 소희까지 모두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용인시 토지 매매 계약서. 매매 금액 450억 원.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어요. 준수야, 엄마가 땅 팔았어. 내 아빠가 남긴 땅. 땅이요? 450억 받았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450억이요? 그래, 미영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님, 미영아, 지훈이 졸업식? 인원 제한 있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아, 없었지? 내가 나 오지 말라고 한 거지? 어머님, 그게, 미영아, 왜? 어머님, 죄송해요. 미영아, 청첩장에 내 이름. 왜 뺐어? 어머님,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미영아, 결혼식 때 나 뒤에 앉혔지?
가족석에 빈자리 있었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영아, 일어나. 어머님, 미영아, 들어봐. 유언장 썼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이한테 100억, 준수한테 50억. 어머님, 미영아, 너한테는 영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제발. 미영아,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 졸업식, 청첩장, 결혼식 가족서.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영아, 나는 너한테 죽은 사람이었잖아.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훈아? 할머니, 저한테 100억 너무 많아요. 할머니가 더 쓰세요. 지훈아?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 매달 50만 원씩 갚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지훈이를 봤어요. 지훈아, 넌 할머니한테 잘했어. 그러니까 받아. 할머니. 지훈아, 그리고 나머지 300억으로 재단 만들 거야. 재단이요? 응. 너처럼 어려운 대학생들 돕는 재단.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김정순 은혜 장학재단 설립. 출연 재산 300억 원. 재단 목적. 등록금 없는 가난한 대학생 전액 지원. 졸업식에 가족 없는 학생에게 재단 직원 동행. 결혼식 비용 없는 신혼부부 일부 지원. 조부모 없는 학생에게 명예 할머니 할아버지 매칭.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지훈이도 왔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지훈아, 고마워. 할머니, 제가 이 재단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 돕고 싶어요. 저는 지훈이를 안아줬어요. 며느리 미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1년 후 2025년 3월 재단은 10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20대 여학생이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이 졸업인데 당연히 와야지. 저는 그 학생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학사모 쓴 학생과 제가 함께. 이제야 졸업식 사진을 찍는구나. 그날 저녁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지훈아 왔구나. 할머니, 이거 드려요. 지훈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야? 할머니, 6년치 다 모았어요. 3,600만 원이요. 지훈아. 할머니, 이제 다 갚았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지훈아, 이거 내가 가져. 할머니? 지훈아, 이 돈으로 소희랑 여행 가. 할머니. 하지만, 지훈아, 할머니는 이미 충분해. 내가 할머니를 잊지 않은 것만으로도. 지훈이는 울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훈이 사랑해. 우리는 오래 안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끝. 제시도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